구독, 좋아요. 그 박상규 시사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것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논평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해갖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사흘 남았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직접 저렇게 입장을 낸 거예요. 일단 전면에 안 나서는 이재명. 이유가 있다. 실무진이 다 하고 있는 거고 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다 듣고 있는 거다. 트럼프도 회의 주재를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게 첫째. 그거 해명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세 협상 카드, 우리가 내놓을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요 두 개. 저 논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논리 자체가 견강부회다. 네. 저렇지 않죠. 먼저 국민들의 과도한 호기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왜 호기심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라 경제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생사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된 것들인데 네. 그게 그 호기심입니까? 일단 호기심이란 표현이 잘못됐고 네. 그게 국익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다?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네. 오히려 국민적인 열기와 관심이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국과의 협상에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네. 7대 교역국, 8대 교역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또 먹거리 등등으로 지금 미국인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예요. 따라서 그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 협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미국 행정부가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제해야 된다? 저 동의하기 어렵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발언이 왜 나왔냐면 제가 한 번만 좀 더 부연을 해드리면 네네.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접근을 좀 해라.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꼭 50대 50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네. 그 일본 협상팀과의 70여 분간에 걸친 이른바 압박회담. 그 유명하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1% 관세율을 내릴 때마다 이자카와 일본 경제 네. 재생상 네. 또 10여 명이 넘는 일본 쟁쟁하는 관리들을 네. 상대로 면접 보듯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뭘 가져왔냐. 그걸 가지고 일일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숫자를 고치고 이유하고 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또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네네. 당초에 미국의 이익률을 50%로 했다가 90%로 고치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퍼센트를 네. 고침으로써 이게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좀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일으켜주는. 그래서 가려야 될 건 가려야죠. 협상에 민감한 부분들 우리도 이해합니다. 다만 그것을 중계하듯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중계하란 말은 안 했죠. 그쵸. 그러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특히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을 협상 품목에 포함시켰다는 말만 하지 그 농산물이 소고기인지 그렇죠.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쌀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는 일절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지지층 특히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과 충청과 또 전농 지금 오늘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 반미 모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우리를 너무 지금 겁박한다 이런 식의 모임인데 무려 보니까 민변, 양대 노총, 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농 870개 좌파 단체들이 연명해서 이 참여를 한 모임이에요. 다 나왔네요. 다 나왔죠. 게다가 김민석 총리의 친형 김민웅 씨가 자신의 SNS에 아주 글을 올린 게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미 제국주의자의 아가리에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제가 그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80년대인가요? 네. 거기에 뭘 집어넣는 거냐라는 표현 뭐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된다. 네. 자, 이게 언제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본인이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촛불행동 국민회의의 대표로 지금 뭐 좌파 운동권의 거의 대표적 주자 중에 하나고 당장 현재 국무총리 친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인 입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모임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제 이 협상이 일본에 못 미치는, 물론 뭐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것도 강효정 얘기가 틀렸어요. 네. 트럼프는 회의를 계속 주재해 왔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흥에 있는 SPC 공장에 가서 그 간담회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에 가서 뭐 타운홀 사실상 미팅했죠. 타운홀 미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 염두에 두고 지원한 것 아니야?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또 뭐 포스코 ENC 문제를 질타하고 그러니까 요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문제 삼았던 내용들 많잖아요. 경로, 질타. 네. 요새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경로하고 질타합니다. 질타나 경로란 말이 뭔가요? 그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은 아니고 네. 무슨 왕이나 황제가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를 그냥 심하게 깬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대통령은 왜 안 보이는 것이냐. 사실 이 정도 되면 그 외국의 정상들의 경우에는 필리핀 대통령도 날아갔고 뭐 그러지만 거의 그 국가 수반이 이 관세 협상에 뛰어들지 않은 예를 저는 거의 찾지 못하겠어요. 뭐 있습니까? 지금 타결된 나라나 타결 중인 나라나 대통령 총리들이 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대통령 중심주의제 국가니까 대통령도 직접 이 협상에 진두지휘를 하지 않고 있고 국무총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반미적인 그 학생운동 때의 행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서 껄끄러워서 그런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는 과연 이 협상을 누가 챙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그냥 나섰다가 별로 득점할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뒤로 꼭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그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때 국정 상황실장을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정무수석도 했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이 딱 요 지점을 사실 짚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력 검증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일본, EU,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이미 선점을 마친 상황에서 우리가 막차 당일치기 협상에 내몰린 형국이다.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더 큰 문제는 국익, 국가 경제 직결된 중대 사안임에도 왜 대통령이 직접적 메시지나 확고한 지침이 없는 것이냐. 청와대는 국익 중심 협상이라는 말만, 실용주의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또 24시간 보고를 받는 중이다라고 하나마나 한 말이 전부다. 그러니까 긴급 그 통상대책회의가 열렸고 예. 그런데 대통령은 부산 시흥 거쳐서 부산 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비서실의 장 아닙니까? 그쵸. 네. 뭐 경제 전문성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정철실장 김용범 씨가 있었다고는 네. 하지만 국무조정실장 뭐 구윤철 기재부. 그런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그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 네 사람 중에 누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대통령한테 어디 지방 출장 중인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건지 이번에 일본의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시바 시게루가 경제 재생상한테 전권을 줬어요. 위임을 해줬다. 네. 그러니까 맨데이트예요, 그게.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여한구 네.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한 열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나한테 무슨 협상의 그 맨데이트를 좀 줘야지 내가 뭐 러트닉을 만나든 누구 그리어를 만나든 USTR 대표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해볼 텐데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뭐 뭘 양보하고 뭘 받고 이게 협상의 기본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미국 워싱턴도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또 얼마 전에 몰려가기도 했었잖아요. 13명. 예.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그 워싱턴 정가의 그 반응들이 뭐냐면 아니 제대로 뭘 미국에게 제안할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 왜 자꾸 정부 측이든 국회 측이든 와서 왜 몰려다니고만 가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맨데이트 딱 그 받은 사람이 전권 대사가 와가지고 아니면 뭐 한 번 뭐 자주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왜 사방팔방 워싱턴을 훑고 가냐. 저 지금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국에는 주미 대사가 없잖아요. 조현동 씨는 2주 만에 지금 소환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 있고. 그것도 서둘러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대사관은 그 정무공사가 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쵸. 주미 대사도 공석인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원연맹 네. 한미 의원연맹 소속 13명이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경희대법대 후배이자 대표적인 좌파 그 재미단체인 네. K-팩 이게 이제 뭐 유명한 단체인데 네. 거기 줄줄이 몰려가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도가 또 나왔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그 싱크탱크 보수 싱크탱크의 그 소장 부소장이죠. 네. 만났을 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사실상 탄압 아니냐, 이걸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와 이 보수 조야는 네.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서서 위성락 실장이 갔을 때도 같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보도도 안 됐고, 네. 그 부소장 말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몇몇은 기뻐했고, 기뻐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 국민의힘 그쵸. 의원들이었을 거죠. 그다음에 몇몇은 꽤 짜증을 냈다. 그렇죠. 짜증을 냈다 그랬어요. 그냥도 아니고 네. 꽤 짜증을 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의원들의 그 외교 활동도 이렇게 그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커녕 도와주기는커녕.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14개 나라에 특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이 관세 협상과 관련 없는 나라 특사들은 가긴 갔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네. 뭐 갔다 왔는데 정작 그 나라 대통령은 거의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미 특사단은 꾸려는 졌는데 출발 날짜도 못 잡았어요. 그럼 어쩌자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인들만 지금 줄줄이 갑니다. 아니 대체 한덕수 권한대행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관세 협상도 그렇고 우리가 할 테니까 손도 대지 말고 빠지라고 큰 소리 똥똥 쳐놓고서는 지금 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동관 한화 그 네. 부회장, 김승현 회장의 이제 네.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형 패널까지 만들어서 뭐 워싱턴에서 뉴욕의 러트닉 관저로 다시 또 왔다가 스코틀랜드 갔다니까 스코틀랜드 타고 또 갔다가 또 다시 워싱턴으로 오고 그야말로 네. 출장지까지 쫓아다니는 뭐 좋은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 열정적으로 그렇게 출장 협상을 하고 다니는 거고 어찌 보면 그쪽에서는 굳이 오라고 안 하는데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뭐 어떤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얼마 안 된 장관이 뛰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하면 네.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만들어갔다는 대형 판넬의 제목이 뭡니까?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렇죠.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뭐 하나의 그 이제 짝퉁이잖아요. 네. 그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서 이제 수십조 원의 그 한화와 그 현대조선 등의 이제 이런 계획을 더 부풀렸다기보다는 더 많이 하겠다. 네. 그걸 뭐 러트닉한테 설명을 많이 했더니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밀기 위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간 거예요. 네네. 김동관 부회장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만찬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아마 그 워싱턴으로 갔다는 뜻은 31일로 예정된 구윤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의 1대1 마지막 단판. 그렇죠. 하루 전 D-1이에요. 바로 거기 아니면 네. 지금 29일 날 와가지고 30일 뭐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러트닉과의 네 번째 김정관 장관과의 만남에 네. 뭐 배석을 하든 거기 가서 뭐 찬조 출연을 하든 하라는 뜻으로 김동관이 갔고. 네. 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따로 만났어요. 네. 비공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구광모니 뭐 정의선이니 하는 회장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만났는데 이 단독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투자 문제, 파운드리 얼마 전에 또 테슬라하고 엄청난 그쵸, 규모의 삼성전자. 네. 그걸 한 거 등등을 해서 그런 걸로 좀 가서 좀 지원 사격을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몇 시간 안 됐어요. 전용기 타고 갔습니다. 워싱턴으로. 삼성은 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인천공항 안 갑니다. 삼성은 그 회장 전용기를 타고 간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갔는데 이제 좀 기업인들만 자꾸 뭐 기업인들이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 공개했던 일정이 대기업 수장들 얼마 전에 쫙 불러갖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거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한 게 이제 뭐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아니 과거에 아베 신조가 네. 그 트럼프 만나려고 트럼프 플라자 거기에 그 유명한 일본의 그 골프 클럽 있잖아요. 네네. 혼마. 네. 그 금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고 갔잖아요. 이시바 시게루는 고향이 도토리현인데 네. 거기에 트럼프 취임을 예상하고 한 달 전에 황금빛 도금을 한 그 사무라이 투구를 만들어 갖고 네. 손주들 선물로 들고 갔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아부의 달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대통령은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급한 그런 급박한 회담이라고 하면 전격적으로 출국했어야죠. 가서 부딪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 박대까지는 아니라도 네. 뭐 위성락 씨처럼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못 만나지만 가서 어쨌든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네. 근데 너무 뒷전에 지금 물러나 있다. 이해하기 힘든 누가 봐도 이 중요한 그러니까요. 이 협상에 지금 이게 뭐 국내 일정만 지금 소화하고 있을 때인가? 국내 기업들의 무슨 중대재해범죄 뭐 처벌법 네. 얘기만 하면서 뭐 주가를 폭락시키겠다느니 이거 겁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대국민 생중계로 인기 끌 소리들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자기가 뭐 짜르라도 된 거 마냥 막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리고 이것도 혼내줄게 저것도 혼내줄게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 같은 거를 주재해야 함에도 부산 타운홀 미팅으로 그 일정을 대체했다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본말 전도의 국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그 서울 종로 향린교회에서 네. 열린 870개 좌파 단체의 이 반미성 집회 김민웅 국무총리 형의 네. 그 김민웅 씨의 이른바 미제국주의 아가리 발언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뭔가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 빌드업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안 되면 김병기 지금 한 말 떠 있는데 네. 미국 협상의 최대 리스크는 국힘이다. 야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그 의석의 3분의 1 정도 겨우 가진 야당이 지적도 못 합니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왜 리스크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신 차려서 좀 적극 임해달라. 대통령은 왜 안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야당이 저는 제가 볼 때 저 정도 얘기도 못하면 그게 야당인가. 근데 그게 리스크다? 그러면 가만히 입국 다 타고 지켜보다가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쳐서 네. 국가를 위해서는 잘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잘 됐으면 공은 오롯이 누가 가져갈까요? 그 인내심을 갖고 뒤에서 지원하고 챙긴 대통령의 공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본 기준, EU 기준이 나왔잖아요. 15%. 저는요 여러 가지 이 기사들을 팔로우업 하면서 따라가면서 네. 15%는 미치기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는 15% 아래로까지 받아내긴 힘들다. 힘들다. 15%가 최선이에요. 이미 고정. 베스트 네. 오브 베스트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돈으로 그 760조 원의 그 대미 투자 네. 약속하고 쌀 시장의 일부를 열었어요. 네. 그리고 EU는 아시다시피 액수가 더 높죠? 820조 원의 대미 투자. 게다가 1030조 원어치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그러니까 다 약속을 하고 15%를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율로 보면 한 137조 원 플러스 알파예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일본 EU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스가 그 조선업 가지고 원래 한 수십조 하려던 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5,500억 달러 뭐 일본의 그 수지를 염두에 둔 듯한 네. 제안을 지금 할 것이다.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 협상 내용이라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그 조선업에서 뭐 잘 되거나 이재용 회장이나 김동관 부회장 가서 좀 잘 되면 누구 공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면 아, 이걸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은 누구 공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 실패해도 이게 지금 약간 해지가 돼 있어요. 저렇게 이 직접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겉모습은 좀 그렇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러트닉은 그 조선업이 긍정적으로 미국 경제에 좋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좋다 그러지 이거 안 된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그 약효를 내겠는가. 네. 그리고 구윤철과 베센트는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몇 번을 만나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게 이런 큰 어떤 회담과 협상인데 네. 그 입국컷 당했잖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그렇죠. 공항에서 하마터면 비행기 탈 뻔했어. 비행기 떠서 당할 뻔했죠. 그것도 실무진이 이메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굴욕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겨우 지금 이제 베센트는 스코틀랜드 거쳐서 스톡홀름 가서 중국하고 만나고 29일 날 끝나고 지금 돌아와 있어요, 워싱턴에. 그래서 31일 날 만난다는 건데 그거 솔직히 한 방에 그 한 번의 회담으로 일본과 EU가 그동안 밀당하면서 쌓아온 성적 15%를 달성한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EU, 중국 줄줄이 다 이 경쟁국들이 선점을 다 한 상황에서 막차 당일치기 협상에 내몰린 거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8월 1일 시한에 얽매이지 말자. 이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민주당 일각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 아니 국익을 다 내주고 여기서 말하는 국익은 쌀과 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위 그 광우병 소고기의 트라우마 절대 안 된다. 전농이라든가 트랙터 시위, 지지 기반, 호남 네. 복잡한 거예요 지금 머릿속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소고기는요 비중이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가 685억 달러입니다. 네. 그 중에 소고기 비중이 1억 7,5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비중도 낮고 그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는 8%예요.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같은 거를 만약에 관세를 일본보다 한 3%만 더 받잖아요. 재앙이에요. 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0%였는데 일본이 2.5%, 독일이나 이런 업체들도 2.5%. 그러니까 우리가 2.5%의 그 이 관세가 낮은 걸로 그동안 차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었던 거거든요. 가성비 좋다. 네, 근데 가격 경쟁력. 3%를 제가 굳이 얘기한 이유는 네. 만약에 우리가 18%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성비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 누가 같은 값에 제가 우리나라 차가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본 차 도요타, 렉서스 혹은 뭐 BMW, 벤츠가 있는데 그거보다 한국 차가 같거나 오히려 비싸다? 사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지금 솔직히 자신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번에 해줄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냥 8월 1일 날까지 그 협상 타결 안 되면 일단 좀 맞읍시다. 그 관세 폭탄에 좀 노출되더라도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해야 된다. 말은 좋습니다. 다만 그걸 만약에 우리가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용어가 뭡니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핵무기 나올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그쵸.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네네. irrevocable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 영어로. 네.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을 입어버리면 이게 무슨 뭐 가을 그러니까 여름 소나기입니까? 비 좀 맞으면 마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한가한 소리들을 그 민주당 일각에서 하면서 국익을 지켜야 된다. 아니 국가 이익이 쌀과 소고기에만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작은 것과 큰 것을 선별해서 큰 것을 지키고 일본도 쌀은 안 된다고 하던 나라예요. 죽어도 쌀은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부 내준 건 아니지만 쿼터 조정을 하는 식으로 쌀을 열었잖아요. 우리도 쌀을 열 수 있고 소고기 원령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세계 주요 그 경제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 거의 없죠. 그리고 원령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갖다가 그게 광우병 걸린다는 그 과학적 입증도 전혀 안 된 거고 그리고 그걸 구워 먹습니까 누가? 소고기라는 게 나이든 그 소고기들은요 다 쓰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왜 그걸 구워 먹다가 병나는 생각만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지어 이번에 여야 의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가가지고 반 트럼프 진영에서의 그 종전 선언법 발의하는 그런 그 관련 행사장 가가지고 막 땡큐 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그죠? 반 그렇죠. 트럼프 네. 그 성향의 단체가 하는 그 종전 선언법. 왜냐면 지금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금 종전 선언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 미국 쪽에도 그런 식의 그 접촉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미국 가고 반 트럼프 쪽에 진영 가가지고 막 어울리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대미 관세율 확정도 살 떨리는 이 확정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법들은 줄줄이 통과시켜 놓고서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국힙니다. 자, 그거 보면 관세 그렇죠. 상법은 두 번째로 개정이 됐죠. 자, 노란봉투법은요. 이번에 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는 저 법이 통과되면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르름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사업을 벌일 이유가 뭐 있느냐? 노조와의 협상을 전혀 불확실성 속에서 잘못하면 사법 처리되고 한국에 비즈니스 하다가 한국 그 검찰 수사받고 한국 감옥 갈 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참에 철수할게. 아니 저는 참 놀라요. 그 놀라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서 또 기업 보고는 지금 한화 김동관, 삼성 이재용, LG 구광모, 정의선 다 이 사람들 보고 지금 더 적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맡겨놨나? 일본 수준의 뭐 759조, 760조 원. 그다음에 EU 수준의 820조. 물론 EU만큼은 할 수 없겠죠. 나라의 연합체니까. 근데 일본하고는 우리가 툭하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기업들에게 법인세 올린다 하지. 상법 개정안 강화한다 하지. 노란봉투법 통과시킨다 하지. 아니 약을 주고 병을 줘야지. 계속 때리기만 하면서 돈을 더 내라? 이것은 상도위에 어긋난 짓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니 제가 이제 남대문 쪽에서 그 외국계 기업 있는 분들 만나면은 제가 이제 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얘기 듣고 놀란 게 이 정부가 공휴일을 막 멋대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왜 징검다리 연휴니 뭐 황금 연휴니 해서 그렇죠. 뭐 5일을 노니 6일 노니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계 기업 사람들이 너무 그게 놀랍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논다는 거예요. 많이 놀죠. 근데 새로 임명된 그 철도기관사 출신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그 노동부 장관 4.5일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정책이 노조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해야 당장 일자리도 생기고 이게 상식에 속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이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세금 내라고 할 거 다 내고 그리고 노조 활동을 통해서 경영권에도 간섭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업을 해라? 거기다 상속세도 한 푼도 지금 안 내려주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 기업을 안 하는 거는 IQ 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반기업적인 정책 하에서 또 기업 회장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돈 더 써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건 자가당착이다. 좀 약간 좀 염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러면서 야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그 집권 여당 당정을 향해서 더 유능한 어떤 이런 그 대미 협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여다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막무가내로 하니 대안도 없이 비난만 하니 하면서 오히려 최대 리스크가 국민의힘 야당이니 지금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국회 장악하고 저런 입법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네. 얘기는 좀 격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법에서는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 휴가 못 가게 반려하더니 아예 영원히 휴가를 보내려고 지금 라벨가리법을 발의했잖아요. 아니 이게 딱 휴가 신청 한 달에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뒤에 가는 것이죠. 뒤에 가는 것이고 그때 그렇죠? 만약에 네. 재난 상황이면 안 가겠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그렇죠. 또 하나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디어 무슨 뭐 커뮤니케 이름도 바꿨는데 제가 주목을 안 했어요. 어차피 네. 똑같은 건데 라벨만 가는 거예요. 왜 라벨을 가느냐? 라벨을 갈아야 이 조직이 없어지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내몰 수가 있다. 자, 그런 걸 하면서 통상협상은 이 중요한 통상협상은 뒤로 빠지고 도대체 갓 부임 저는 이 초짜 장관들이 실패해도 부담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되면 지금 과연 이 중차 대한 협상이 당일치기로 이게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말이죠. 당일치기 벼락치기가 좋은 결과 내는 거 봤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네. 그 이치대로 좀 안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제가 그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 협상이 15% 최선의 방안에 그것을 제가 볼 때 10점이라고 하면 저는 5점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5%는 15%를 딱 받아냈다고 해도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고 15보다도 더 위로 나오면 이건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그날 이제 이미 트럼프가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스코틀랜드에서 EU하고 15%를 한 뒤에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00개 나라 거기에 한국 포함되는 것 같아요. 15에서 24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6, 17, 18, 19 다 선택지가 있는가 했더니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15 아니면 20이다. 그러면 2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5%는 더 물리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와, 큰일 5%를 더 받으면은요. 가성비가 다 사라져요. 그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니까 완전히 밀리면 지금 네. 이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그런 그 관세 위협 없이도 15.9%에서 24.1%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미. 자, 그게 과연 얼마로 벌어질 것인가.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미국의 자동차를 팔아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당장 문제되는 우리나라 뭐 노조 중에 가장 강력한 노조가 어디입니까? 금속노련이에요. 네. 그 금속노련이나 산하의 자동차 노조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코앞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